화면 공유, 3번 화면. 소리 넣고 공유. 혹시 제가 어제 그 우리 그 AI 그 수능 기초반 그 기초를 못 따라온 분들을 위해서 어제 이제 우리 개강하기로 했다가 인원이 좀 빠져가지고 3월로 좀 늦췄는데요. 그거 혹시라도 그 초기 맨 첫 과정 공부하고 싶은 분 계시면 어제 제가 그 디마불사 라이브 겸해가지고 2시간 정도 그 특강 관련된 그 강의를 해서 녹화 버전 공개를 했거든요. 링크 드릴 테니까 특히 이번에 오신 그 6기분 중에 나는 AI 공부한 지 3개월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의무적으로 좀 보십시오. 제가 링크 지금 채팅방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지금 나오려나? 예. 화면 공유돼 있죠? 예, 요런 화면 아마 요거 클릭하시면 요 화면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AI 수능 기초과정 한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프로 소리는 빼고요. 인트로 공개 특강에서 이게 지금 러닝타임이 3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에 2시간까지가 그 새로 이런 온라인 교육을 실습형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기본 스킬, 기본 세팅 환경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여기 보면 5가지 기본 사항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어디쯤 있냐면 어디쯤 나오냐 여기 있다. 예, 여기 스톱. 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필수로 좀 준비를 하시라. 예, 그렇게 좀 요청을 하면서 왜 이 5가지가 온라인 수강할 때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특강이니까 시간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좀 빠른 속도로 배속 뭐 1.5배속이나 1.75배속 정도 보셔도 뜻은 다 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 상황이 현재 지금 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혹시라도 지금도 이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다 그런 분 계시면 꼭 좀 이 환경 세팅부터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가 지금 나는 그 만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라고 하면 이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좀 이 세팅 구조를 갖고 오시는 길. 예. 신신당부드립니다. 신신당부. 예. 자, 그리고 2번째 시간 시작할 교재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좀 전에 민소님 따라서 만든 거 하나 틀어봐 드릴게요. 어딨지? 네. 이 비드노즈라고 하는 여기가 저게 공유도 클립으로 공유를 시킬 수도 있네 보니까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디마불사 최규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2월 5일, 구글이 드디어 제미나이 2.0 프로 버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오픈 AI의 O1이나 O3에 뒤지지 않는 추론력과 속도로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길게 원고를 안 써서 여기서 끝났는데요. 목소리만 제 목소리 집어넣고 원고만 좀 그럴듯하게 넣으면 나름 어, 빨리 만들어 보는 용도로는 뭐 회의점 묻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실물 사진 넣습니다. 괜히 아바타 안 만들었고요. 실물 사진을 넣으면 목소리의 일치성이 중요하고요. 아바타를 쓰게 되면 이제 자기 얼굴이 안 나가니까 그 사실 그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게 문제고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중용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자, 오늘 교재 이쪽 래프를 좀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자, 3분이고요. 5분에 시작할 테니까 2분만 더 쉬시고 물 한 잔 더 하시죠. 민수님 지금 제 교재 그 화면에 잘 보이시죠? 자리 비우셨나? 예, 잘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도 3시간을 쉬지 않고 목을 썼더니 목이 지금 잠겼어요. 바쁩니다. 교재도 만들랴, 책도 쓰랴, 방송도 하랴, 수업도 하랴. 오늘도 갈 길이 바쁜 날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관역 타겟 이미지도 미드저니로 만든 겁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옛날에 이런 아이콘 하나 만들어 쓰려고 그러면 맨 먼저 뒤지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되거든요. 뭐 아이콘 공짜 쓰는 뭐 그런 데도 막 뒤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탁탁탁탁 만들어주니까 교재 만드는 것도 정말 쉬워졌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미넨초이스 요것도 저기한테 만든 거예요. 저건 달리한테 초창기 시절. 저거 우리 4기 때 만들었나 3기 때 만들었나 미넨초이스 스터디클럽. 자, 자리 오셨습니까? 잠깐 다시 공유 중지하고요. 33분 보니까 딱 우리가 지금 52명 등록된 반인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보통 한 32, 명에서 한 대여섯 명, 그 정도가 지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오시는 숫자인 것 같아요. 한 35명, 6명을 넘기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환 어딨냐고요? 교환 안 드렸어요 아직. 일부러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따가 끝에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달 이제 5주차 들어가는 수업이고요. 5주차 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재부터 다시 한번 이제 공유해드리고 아니 교재란다. 커리큘럼부터 공유를 하고 시작할 텐데요. 다시 보시죠. 한번 하면 우리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자, 5, 6, 7, 8 중급 과정이라고 제가 일단 분류를 해놨고요. 오늘부터 2월 한 달간, 근데 지금 3월 1일로 넘어가요. 지금 시작이 지금 8일이라. 3월 1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마케팅의 4단계, 맨 처음에 그 인지, 노출시키는 단계죠. 노출.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우리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줘요라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이제 노출하는 단계. 그리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 그런 상품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상품 뭐가 특징인데? 뭐가 차별점이 있는 건데?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는 단계, 흥미를 갖고 찾아보게 만드는 단계.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유입이라고도 마치는 게 유입. 그다음에 이제 유입이 들어왔으면 못 빠져나가고 그냥 한번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지 않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매 전환 단계거든요. 구매 전환 단계.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제 우리 쪽에 구매가 일어나면 이 구매가 일어나면 이제 이 고객과 정확한 접점이 생기거든요. 고객 대 판매자로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 고객이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구매한 그 경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여기는 정말 가봤더니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고 친절하기까지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아 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줘서 이제 어차피 다음번에 비슷한 상품을 사고 싶을 때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겠어. 내지는 이런 좋은 데가 있는데 내 친구들이 몰라. 이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추천을 해주고 싶어. 여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유지, 옹호, 추천까지 해주는 이 단계까지를 마케팅의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게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뭐 5단계, 7단계까지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보면 4단계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이 마케팅 프로세스 4단계에 걸쳐서 어떤 AI 도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마케팅 4단계를 돌리려면 우리는 어떤 기본 지식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메인 테마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 5기까지 이런 커리큘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냥 AI의 기능 알려주기가 바빠가지고 민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실 마케팅이 전문인 그런 그런 분야인데 요 전공을 거의 뭐죠? 내팽개쳐 놓고 AI의 기능 기술만 거의 그 5기까지 2년간을 가르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적 찾아가려고 합니다. 본적 찾아서 마케팅으로 다시 이제 회군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AI라는 무기를 마케팅에 얹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좀 갖췄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아마 국내에서 이런 AI를 많이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마케팅에 녹여서 AI를 알려주는 강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아주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까지 문제의식을 이제 녹여내서 융합할 정도까지 간 그런 강사들이 아직 제 눈에도 아직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이제 그 나름대로의 예전 15년, 20년 마케팅 코칭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합하는 그런 통합 작업을 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교재는 켭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AI 광고와 콘텐츠로 브랜드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이게 이제 뭐 이제 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얘기는 다 똑같이 갈 겁니다. 이제 인지도를 높일 거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죠? 그 광고의 효과죠. 그러니까 유입 효과를 높일 거냐. 아니면 이제 구매 전환 효과를 높일 거냐. 마지막에 그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서 추천 옹호하는 그런 이제 유지율을 높일 거냐. 이제 이런 뒤에 제목만 바뀔 거예요. 뒷부분의 제목만 바뀔 거고요. 다 기본적으로는 다 예. 우리 마우스가 말을 안 듣지 갑자기. 슬라이드 쇼 하시죠. 마우스가 갑자기 이쪽 화면으로 오면 꺼지네요. 왜 그러지? 마우스가 오는 순간 자꾸 화면이 멎어요. 왜 그러지? 자, 잠깐 파워포인트 좀 껐다가 다시 킬게요.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파워포인트 작업 관리자에서 꺼버리고 끝내기. 네. 자,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좀 킬게요. 그 이제 마케팅의 4단계에다가 제가 이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낀 그런 이제 AI 결합법, 융합법 이런 얘기를 좀 할 거니까요. 이제 되죠? 오케이. 자, 띄우자.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지금 관역을 잘 보세요. AI를 중앙에 놓고 1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왼편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다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선 널리 알려야죠. 우리 제품이 있거나 서비스가 있으면 뭐 세상에 그런 게 있는지 알려야지 뭐 누군가 관심이라도 갖고 사든 말든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어요라고 알리는 작업이 첫 시작입니다. 그럼 누군가 이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이 있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하는 단계에서 이것저것 찾다 보면 제게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검색 단계입니다. 서칭.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들고 필요가 있으면 뭐죠? 카드를 긁든 돈을 내 가지고 물건을 카트에다 넣거나 쇼핑백에 사가지고 이제 택배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족하면 좋아요 눌러서 뭐 추천도 해주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고 사랑이 싹 트면 이제 다음번 재구매를 굳이 막 뭐죠? 이 광고에 또 뭐 검색에 이 짓을 안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돈을 내는 재구매로 돌아오겠죠. 요렇게 되는 관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갔다가 이제 4단계에서 다 돌아오는 백도를 해가지고 5단계가 여기서 형성되는 이게 마케팅의 성공입니다. 한 번 구매를 했던 사람이 추천을 해주고 좋아요를 하고 리뷰를 남기면서 다음번 구매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 요게 마케팅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팅 사이클을 놓고 요 중에서 AI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번 달에 기본 목표의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팅의 이 플래닝, 기획을 하시려면 프로세스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프로세스의 흐름을 보고 이거의 요 부분에는 AI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랜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이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AI, 좋게 얘기하면 이게 AI 템플릿입니다. AI 프롬프트 템플릿이에요. 요거는 직접 여러분이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샘플을 하나 정해가지고 시연을 해봐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분야나 아이템이나 어떤 뭐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업종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의 그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이 마케팅에 도움을 받는지를 이제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보고 나도 한번 따라 해보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샘플로 한번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같이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를 자, 이 마케팅에 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제품 인지도 노출하는 단계니까 그 유입은 사실 좀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유입이라는 게 노출 단계에서부터 유입하는 게 때문에 노출 및 유입 단계 뭐 이렇게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하고 고려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그 AI 교육하기 올인하기 전에 한 2년 전까지 가장 그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코칭했던 내용의 핵심 이게 뭐죠? 개념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이 됐든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이 마케팅을 그 광고 특히 홍보 브랜딩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려면 요 네 개의 사이클을 돌리셔야 돼요. 특히 그 온라인 그 환경에서 이런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계가 나의 그 시스템 구축 단계예요. 홈페이지, 뭐 물건 파는 분들은 쇼핑몰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디지털 컨텐츠를 파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홈페이지 같은 거, 그 컨텐츠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것도 필요하다면 모바일 웹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PC 웹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앱도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 실제로 지금은 그 인터넷 브라우저로 펼쳐지는 것조차도 노출이 거의 70%가 앱에서 일어나는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PC 홈페이지만 만들어도 웬만큼은 이게 노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노출의 그 경우 가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앱 특히 모바일 앱 쪽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해서 컨텐츠 영역이 되는 거고 홈페이지가 됐든 모바일 앱이 됐든 만들어 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 다운로드를 무조건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그 프레젠스라고 그래요.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앱을 한 번이라도 다운받게 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클릭하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려가지고 끌고 오는 랜딩 페이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끌고 오는 이벤트를 하셔야 돼요. 뭐 회원가입 이벤트를 하든 뭐 무료 초대 이벤트를 하든 무슨 뭐 한돌맞이 무슨 이벤트를 하든 에브리데이 이벤트 365일 뭐 명분과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를 하면서 자꾸 노출하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 이런 페이지도 있거든요. 우리 이런 앱도 있거든요. 제발 좀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사실상 컨텐츠를 구축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요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대부분의 마케팅 노력이 그 돈 쓰고 힘 쓴 거 대비 그닥 성과가 남지 않아요. 자, 근데 요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만들고, 카페 만들고, 밴드 만들고,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 열고, 유튜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카카오에 오픈 채팅만 열고. 요거는요, 다 보시면 누군가 손님을 잡으려고 외부로 나가가지고 뭐죠? 손님 잡기 하는 놀이에요. 손님 잡기. 바이럴 마케팅을 하든가 SNS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가지고 제휴 마케팅을 하든가 다 손님을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그냥 동네방네 떠돌아다니고 상품을 팔아가면서 손님을 잡으러 다니는 행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요거는 돈이 안 들어요. 인스타 계정 연다고 돈 달라고 하던가요? 유튜브에 채널 만든다고 돈 달라고 하던가요? 뭐 카카오에 오프치팅만 만든다고 돈 달라고 하던가요? 돈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손품 발품을 팔아야 되는 영역의 얘기. 그래서 요 영역이 이제 두 번째 손님 잡는 확산 단계입니다. 확산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요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은 나의 고객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내 고객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많아. 가망 고객이나 유망 고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가망 고객이나 그 뭐죠? 유망 고객을 이게 확률이거든요. 확률. 거의 뭐 쉽게 얘기하면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서 나의 유망 가망 고객이 5%나 나오면 다행이에요. 예. 광고로 무작위 랜덤 광고로 뽑아내려면 1% 잡기도 힘들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특성이 좀 뚜렷한 뭐 무슨 뭐 맘스에 대한 인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찾아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관심사나 니즈가 좀 동질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의 고객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만큼 타겟팅을 잘했을 때 얘기고 그거를 최대한 나의 내가 취급하는 아이템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 가망성이 높은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야 됩니다. 보통 이걸 리드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재 고객 목록 요거는 대표적으로 저기 구글에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맞춤 타겟 생성 이건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잡아주고요. 광고 반응 타겟 이거는 카카오에서 주는 겁니다. 카카오에서 모바일로 광고를 때리면 누가 이 광고에 어떤 반응을 했었어요라고 그 반응한 사람들의 명단을 카카오톡에 그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면 그 명단을 우리한테 확보를 해줍니다. 예, 이런 것식으로. 그러면 요 목록은요, 내가 직접적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명단이 아니에요. 요거는 구글이 갖고 있고요. 요건 페이스북이 갖고 있고, 요건 카카오가 갖고 있어. 지네가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꼬십니다. 네가 열심히 하는 거, 활동하는 거 보고, 뭐 광고도 때리고 막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요런 사람들이 반응했더라? 요 사람들 나 누군지 내가 리스트 이렇게 모아놨거든? 근데 그 리스트 누군지 내가 명단 줄 수는 없어. 왜? 개인정보 노출이니까. 대신 네가 나한테 돈을 내고 광고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광고를 보내줄 수는 있어. 예, 요게 이제 여기서 디스플레이나 비디오 광고에 그래서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명단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 주고 맡겨야 되는 페이드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해야만 하는 영역이 이쪽 영역.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자 이걸 돈을 줘서라도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 검색 광고 네이버나 구글 다음 그 다음에 타겟 광고 요거 GDN이라고 써 있는 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꿨을지 모르겠는데 구글의 수많은 그 제휴 지면들 있죠. 뭐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 무슨 그 카페 사이트 막 이런데 구글의 검색 광고가 뜨는 모든 영역 그쪽에다가 임의로 광고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쪽 사이트를 방문할 것 같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상품이나 그런 아이템들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뿌리는 영역입니다. 페이스북 마찬가지, 카카오 문모트 마찬가지, GFA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저기 네이버의 그 디스플레이 광고, 맞춤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그래요. 예, 이쪽도 그 임의로 뿌리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조건을 부여를 해주면 그 조건의 특성에 최대한 맞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타겟팅해서 뿌려주는 광고입니다. 예, 다 돈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메시지 애드라고 있는 건데 요 광고만이 그 사실상 좀 약간 그 좀 유일하게 SMS 광고이기 때문에 이메일이 됐든 문자 메시지 광고가 됐든 우리가 그 상대방 고객의 전화번호나 혹은 이메일 주소를 확보를 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이게. 물론 여기 서칭 광고나 타겟 광고 같은 경우도 이 타겟 광고만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타겟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만 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 타겟 광고하고 메시지 광고 정도만이 내가 갖고 있는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광고를 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 검색 광고만 하더라도 내가 누구누구한테만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딱 정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또 검색 광고 일부도 이 사람들한테만 보여주세요라고 내가 명단 갖고 있으면 그 명단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어쨌든 요거는 이쪽 디스플레이 영역은 거의 내가 명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재수 좋으면 걸려라, 운 좋으면 걸려라라고 얘네들한테 돈 주고 맡겨버리는 광고고요.
이쪽 부분은 타겟 광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태든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리드 정보,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광고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쪽에 한번 노출됐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사게 만드는 이 광고. 그래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여기 우리 홍보 확산, 그다음에 가망 고객에 대한 모객,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실제 구매 전환, 여기까지가. 요 네 단계를 돌려야지 비로소 마케팅의 성과가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 아이템, 내 물건 사줄 잠재 고객 도대체 어디서 확보할까라고 하면 수많은 그러니까 이 루트와 경로 속에서 내가 고객의 그 뭐죠, 리드라고 그래요. 연락처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위젯 붙여가지고 뉴스레터 같은 거 저희 쪽 홈페이지 오셨네요. 혹시라도 이메일 주소 남겨놓고 가시면 제가 새로운 글 나올 때 뭐 굳이 우리 사이트 안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신청 양식, 예, 그러니까 이게 리드를 따는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뿌려서 한 사람 고객 만들어내고요. 또 아까 이게 랜딩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이벤트 해야 된다고 그랬죠. 360월 에브리데이 이벤트. 그러면 여기 랜딩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 신청 양식에 뭐 이거 응모하시면 이번에 특별히 무료 특강 뭐 얼마까지 해드립니다. 아니면 무슨 이번 신청자한테는 뭐뭐뭐를 선물로 드립니다. 뭐 거부할 수 없는 오퍼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양식을 통해서 또 그 리스트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의 광고를 때리거나 페이스북의 광고를 때리거나 카카오의 광고를 때려 가지고 이 이제 잠재 고객의 리스트를 묶어내야 돼요. 예. 요 작업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돈 써가지고 하는 돈질입니다. 돈질로 이 광고에 그 뭐죠? 우리가 일종의 밑밥을 깔았다고 치면 여기에 입지를 하는, 예, 입지를 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예, 딱 낚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묶어서 다음번 이제 그 타겟 광고를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는 내 명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요거는 거의 광고사들, 매체사들이 갖고 있는 광고 그 명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주고 여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놓고 지금 나는 요 전체 사이클에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템의 특성상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 왜? 목문 하나고 예산도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골고루 갖추면 좋겠지만 어떤 조직도 어떤 개인도 이 전체 네 단계 영역을 모조리 다 꿰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저도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이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이거를 다 만들어내는 건 불가합니다, 불가. 근데 이제 뭐가 좋아졌냐? 그동안에는 그래서 뭐 광고라도 한번 제대로 하고 타겟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픽셀부터 심어야 되는데 픽셀 못 심으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쓸 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또 돈 주고 얘기하고 뭐 이게 블로그에다가 무슨 뭐 글이라도 하나 써야 되고 페이스북에 뭐 SNS 컨텐츠라도 하나 올려야 되는데 배너 이미지도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럼 또 저기 어디야? 크몬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쪽에 뭐 여기 상세 페이지 만들어줄 분 손들어 주세요라든가 뭐 배너 만들어줄 분 찾습니다. 이것도 다 외주를 주면서 돈을 주고 했어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아이고, 와디지에 펀딩 한번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그 작년이죠. 작년에 책 낼 때 그 한 20페이지짜리 이벤트 그 상세 페이지 만들었는데 그 디자이너한테 얼마 줬냐면 130만 원인가 줬어. 예. 다 돈이에요. 제가 못하니까. 다 돈이에요. 다 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돈을 안 주고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덜 빌려서 내 손으로 할 수 있거나 내가 커버할 수 있으면 그만큼이 이 마케팅 전체 프로세스에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안 쓰는 게 버는 거예요. 이쪽 마케팅 영역에서는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돈, 그 광고를 했는데도 하나도 실제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공중에 흩어서 날라져 버리는 게 사라지는 돈, 이런 걸 세이브하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 다 누가 뭐 나한테 갖다 주는 싸들고 주는 돈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I를 마케팅 실무에 도입할 때 필요한 여러분의 필수 역량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 정도의 역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지. 자, 쭉 읊어드릴게요. 예, 하나씩 세보세요. 아, 요건 요 정도는 내가 알아라고 하면 이게 손을 꼽아가면서, 예, 손을 꼽아가면서 한번 세보세요. STP 아시죠? 세그멘트, 타겟팅, 포지셔닝.
그리고 포피, 가격, 플레이스, 또 뭐죠? 프로모션, 또 하나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TP와 포피, 마케팅의 프로덕트, 맞아요, 프로덕트. 예, 이 마케팅의 전통 마케팅 이론의 가장 핵심 마케팅 원리입니다. 나는 어느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세그멘트라는 게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그 그룹 세그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을 정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타겟화 시켜가지고 나는 나의 경쟁 상대들이 있을 때 어떤 분야의 포지셔닝으로 이걸 공략을 하겠다. 라는 그 기본 뭐죠? 나의 그 위치 선정. 예, 요거에 해당하는 게 STP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STP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소구를 할 때,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뭐 쉽게 얘기하면 가격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뭐 무슨 뭐죠, 뭐 접근성, 뭐 위치 정보, 플레이스, 일부러 오프라인으로 오긴 힘드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상대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프로덕트, 가성비죠. 예, 이 상품의 혹은 서비스의 가치,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른 유사 제품이나 경쟁 제품이랑 차별화시켜 가지고 이거를 나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마케팅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걸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 마케팅에서는요. 온라인 고객은 꼬리표를 그 꼬랑지에 붙이고 다녀요. 심지어는 이마에다가 저 어디 사는 아무개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예 머리띠를 하고 들어와 대부분. 그래서 이 꼬리표와 머리띠를 추적을 하면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이에요. 오프라인은 사람이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지? 뭐 비디오 카메라를 추적 카메라를 남겨놓지 않는 한 어려운데 온라인은 사람들의 모든 그 클릭 행동과 뭐 리뷰 행동과 검색 행동이 다 디지털 그 흔적으로 추적됩니다. 픽셀만 심어놓으면. 그래서 웹사이트 온라인 추적 기반으로 이런 사람들의 흔적을 쫓아가면 이 사람들한테 이 액션을 일으키기까지 흔적을 쫓아갈 수 있는데 이게 4단계론입니다. 퍼널 4단계론. 아이다. 나중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이다가 어떤 모델인지. 그리고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이제 모바일로 옮겨와요. 웹사이트에서 주로 움직이다가 2010년에 우리 그 아이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 삼성의 갤럭시가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로 사람들의 행동 그 패턴들이 확 바뀌거든요. 이제 모빌리티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때는 이제 주로 앱에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모바일 폰에 어떤 앱을 얼마만큼 열심히 쓰는가로 흔적이 났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걸 우리가 CRM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게임 사용자들을 위주로 개발된 이론인데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한 번이라도 우리 앱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액티베이션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구매 전화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추천을 하는 것까지를 이제 그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CRM 마케팅 5단계론입니다. AARR이라고 하는 그 론이 가장 대표적인 그 론이에요, 론. 그래서 요 온라인, 이건 주로 이제 그 웹사이트를 좀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모바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4단계론 아이다론과 5단계 AARR론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고객 마케팅, 고객 데이터 추적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이제 느껴져요. 자, 요거 하려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그 전제. 마케팅 그 론에 대한 전제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광고를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집행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광고의 매체사가 많죠. 네이버, 구글,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다 매체별로 자기들의 광고 특성이 있고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적 기반 추적 픽셀이라고 그러는데 맞춤 타겟을 만들어 가지고 SNS를 기반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 같은 거 여기까지 여기 4, 5, 6에 해당하는 각 매체별 광고의 특성이 뭐고 어떤 식으로 그 운용을 하는 게 그 가장 효과적인지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고를 때렸으면 이 광고를 가지고 실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돈 쓴 거 대비 성과를 냈는지를
이제는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광고 성과 측정 기준, 뭐 CPM, CTR, CPPM, 뭐 PCM, 뭐 ACA 요 용어들을 그 기본 용어 한 10가지는 줄줄줄줄 그냥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돈 쓴 거 대비 효과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얼마나 생겼는지 이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측정 기준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려면 뭐 그냥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다고 광고가 만들어서 집행이 되나요? 컨텐츠 만들어야죠. 하다못해 검색 광고 만들려고 하면 키워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너라도 한두 개 걸어놔야지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배너 이미지 생성하는 것부터 이제 막 이게 유튜브 영상 광고 같은 거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CF 영상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 배너 컨텐츠, 배너 그 뭐죠? 그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CF 영상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이거 다 우리가 못하면 옛날에 다 돈 주고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몇백씩 내면서. 예. 근데 그게 지금은 AI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내 손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카피라이트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 컨텐츠를, 광고 컨텐츠를 생성하는 능력과 여기 측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이제 나오면 추적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그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나 이런 걸 가지고 시각화시켜서 보고서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그 리얼타임 대시보드로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대충 공부를 해요. 8번. 8번까지는 따라옵니다. 이제 9번부터는 이제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닌가 비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한 달 동안 내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이터 분석 AI가 우리보다 더 잘해요. GA 추적 제대로만 심어놓으면 요 데이터 분석 GA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아니 AI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여기 9번, 10번, 11번 요쯤 가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대행사한테 맡겨. 마케팅 광고 대행사한테 아예 이걸 돈 주고 그냥 턴키로 맡기든가 아니면 뭐죠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너는 SNS 광고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돈 주고 맡겼어야 되는 영역인데 요거를 이제 다 내 손으로 한단 말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도입 요구 시 컨설팅을 외부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프로세스를 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가 마케팅으로 이렇게 융합이 되면 이게 실제 우리가 하는 실제 집행하는 마케팅이랑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한 그 도출, 요 연구라고 제가 써놨지만 요거에 대한 이해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I의 어떤 요소들을 실제 내가 집행하는 마케팅이랑 결합을 시킬 수 있는가? 그 지점이 과연 우리 아이템에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몇 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쭉 한 5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유 중지하고. 11개 제가 11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디지털 마케팅을 AI랑 연동시켰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이에요. 11개 제가 꼽아본 겁니다. 몇 개나 뭐 번호를 넣지 말고 저 점수 세봤더니 몇 개 정도 나와요. 라고 한번 이렇게 좀 우리 채팅창에다 한번 넣어봐 보세요. 막 목이 잠겨. 아이고 뭐니나 우리 장 선생님 둘, 우리 홍성 선생님은 경영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5. 또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한두 명 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내공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아야지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 좀 얘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예 지금 안 올리시는 분들은 마스터? 영은 좀 심하시고 영은 설마 아까 뭐 STP 그러니까 뭐 포피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시더만. 오케이. 사실 마케팅을 업삼아서 공부를 안 하면 저기 제가 나열해 놓은 11가지 중에서 아마 지금 아까 지금 공부하고 컨설팅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5개, 6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정도만 가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희야 이제 업삼아서 이거를 1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지만 그 광고 대행사의 그 실무 직원들을 만나도
저걸 전체를 다 못 꿰요. 어떤 아이들은 SNS 영향만 맡고요. 어떤 아이들은 카피 맡고요. 어떤 애들은 저기 동영상 광고 맡고요. 다 쪼개서 맡아요. 예, 오히려 대형 광고 그 기획사일수록 한 사람이 저걸 다 커버를 못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영역이 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공부하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뭐 무리한 요구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영역에서 요 11가지 갖춰야 되는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포인트에 AI의 도움을 받으면 어, 나 같은 나 같은 무지랭이 마케팅 무지랭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봐 드릴 텐데 우리 이창엽 선생님 오셨어요? 예, 저번에 제가 마이크 잠깐 켜시고 지난번에 제가 뭐 하시는 그 일하시고 비즈니스가 하시는 비즈니스가 뭐예요라고 한번 그때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때 무슨 콩 식품 네, 가공해가지고 두유 비슷한 거 만들어서 유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네, 샘플 사례를 들어가지고 예. 어떻게 이게 마케팅 플랜을 짜는지를 좀 AI한테 좀 시켜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강원도 평창에서 나는 약콩을 원료로 해서 아, 자연에 가까운 두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지향적인 두유를 좀 어,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통이라기가 말하기 좀 부끄럽고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게 일단 우리 그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예. 짧은 거 아닙니다. 그 짧은 건 아닌데 온라인 유튜브, 그냥 놀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저거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그 규모를 떠나서 예. 그 3년을 단일 아이템으로 버티는 것 자체가 그 장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버티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 이렇게 온라인 몰 도전하시는 분들이 뭐 남들이 보니까 뭐 요걸로 돈을 벌었대요. 뭐 요게 좀 이번에 잘 나간대요. 뭐 그러면 막 쓸려다녀요. 이거 한번 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접고 저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접고 그럼 나중에 그 사입비만 들어가지고 재고 처분도 못하고 다 그렇죠. 그죠? 예. 밑가지면서 이제 그손 털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어쨌든 단일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3년을 꾸준히 어쨌든 뭐 규모를 떠나서 유지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그 끈기 그리고 그 사실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또 오래 못 버티거든요. 요 영역이 원래. 근데 이제 그걸 하시고 지금 저 계시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에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예.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좋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때 제가 그 말씀하신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우리 그 강의 같이 듣는 분들한테 뭘 좀 소개를 해드려야지 아, AI를 저런 식으로 써먹는 거구나, 마케팅에. 이제 이런 느낌이 들까 싶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주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좀, 한번 아까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좀 시켜봤거든요. 자, 네. 보여드릴게요. 화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시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자, 교재가 아니죠, 이제. 아까 시켜봤던 사례를 갖고 와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거는 며칠 전에 아까 제가 그 잠깐 쉬는 동안에 2월 5일 구글이 드디어 제미나이 2.0을 전격 공개하였습니다. 뭐 써본 분들의 평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제가 잠깐 그 뭐죠? 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아바타 엮어가지고 한번 그 막간에 아까 쉬는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잘 보세요.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하면 요 링크 그 프롬프트는 다 이거 뭐냐 그 중간중간 카피해서 드릴게요. 자, 오늘 앞서 제가 네 단계를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교재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 교재에서 자 마케팅의 1, 2, 3, 4단계를 가지고 요러요러한 주제로 요러요러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90분씩 네번에 걸쳐서 수업을 해야 돼. 이 수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쓰라고 소개를 해주면 수강생들이 제일 좋아하겠니?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누구한테 물었다? 제미나이 2.0한테 물었다. 여기 보세요. 제미나이 2.0 플래시 싱킹 익스페리멘털 1월 21일자 나온 버전입니다. 추론 모델로는 가장 그 최신 버전입니다. 이게 추론 여기 띵킹이 들어가면 그 우리 저기 챗GPT의 O1
O3 미니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런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 R1 얘네들이 추론 모델이거든요. 꼼꼼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제를 내주면 목표치를 제시를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로가 최선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한 그 뭐죠? 그 뼈대를 가지고 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방식으로 예, 이 논리 추론을 하는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이제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인지, 관심, 전환, 유지 단계를 각각 90분씩 해가지고 요러요러한 학습 주제를 가지고 요러요러한 형태로 뭐 만들고 싶어. 자, 어떻게 교육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니?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합니다. 90분씩 4단계 AI 활용을 해서 고객 관리 기반 마케팅 교육 계획을 하시겠다고요? 그러나 각 사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시겠다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조금 구글이 이게 뭐죠? 폰트가 좀 작게 나오는 그 경향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자, 전반적인 교육 방향, 실습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계별 맞춤 형태로 가시고요.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이 끝나면 진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팁이나 노하우를 전달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AI 윤리에 대한 책임도 좀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각 단계별로 90분 교육을 세우는데 첫 번째 인지 단계, AI를 이용한 광고 컨텐츠로 브랜드나 제품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하셨으니 만약 이게 기본 지금 그 첫 수업의 목표라면 요 목표의 핵심은 이렇게 잡으세요. AI 광고 플랫폼 구글 애즈나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타 광고의 기본을 이해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광고 집행 전략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AI 기반의 컨텐츠 생성 도구가 뭔지를 알려주고 가장 매력적인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을 통해서 광고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다. 라는 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게 인지 단계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해봐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요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자, 세부 학습 내용은 이렇게 가세요. 자, 인지 단계. 기본적으로 노출하는 단계에 노출. 그러니까 마케팅 퍼널의 구조를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AI 기술이 요 노출 인지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극대화 방향, 자동화, 타겟팅, 개인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이용해서 광고나 콘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성공했던 사례가 있으면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구글 애즈하고 메타 광고가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나가서 AI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하면 어떤 광고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필요하다면 실습까지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는 캔바 AI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디자인 템플릿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리튼이나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카피를 어떻게 쓰는지 광고 카피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공부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 형태로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한 광고의 성과가 어떤 건지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구글 광고나 메타 광고의 보고서 여기 노출, 클릭, CTR, CPC, CPM 이런 거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한 다음에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Q&A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분 설계도를 짜줬어요.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다? 불가. 여기서 말하는 30분, 30분, 30분은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그냥 보여주고 끝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 시간이에요. 그냥 여기 실습이라고 해도 그냥 아까 이제 우리 저런 거죠. 아까 이제 우리는 이제 캔바를 쓴 건 아니고 아까 우리 그 민소장님이 알려주신 게 뭐였죠? 디 디브 디브 뭐였죠? 이름이 갑자기 비스노즈. 비즈노즈 뭐 이런 식으로 비즈노즈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한 자기소개 그 뭐 아바타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소개를 하는 그런 것도 뭐 하나의 일종의 그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험을 해봤다고 치면 실습을 했다고 치면 요게 이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가면 좋겠지만 요거는 요런 것들이 가능해요. 요게 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
뭐 이제 관심 단계, 그 다음 주 전환 단계, 그 다음 주 유지 단계. 요건 제가 4주를 쪼개놨기 때문에 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일단 예, 유입 단계에 노출 단계까지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각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들이 수강생들의 수준이 과연 이 말을 다 이해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90분으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불필요한 이론은 최소화시키세요. 실습 환경 충분히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강사의 역량이 AI 마케팅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쉽고 재밌게 설명해야 되고 수강생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어야 됩니다.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강사가? 교재하고 자료도 좀 준비하셔야 되고 피드백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 이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거는 요겁니다. 자, 요거 링크 드릴게요. 링크를 드린단다. 요게 일종의 프롬프트랍니다. 프롬프트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만약 나도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만약 원한다. 그러면 제가 드린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야, 나는 지금 요러요러한 영역에서 요러요러한 걸 가지고 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고 어떤 거를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여기 조금만 이게 변형을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요건 제가 강사 입장에서 알려달라고 한 거고 여러분은 수강생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효과적으로 이 마케팅 프로세스를 내가 커버를 하려면 어떤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니 AI 도구 중에서는 어떤 도구를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다 답해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답해 주는지 보세요. 요거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카피입니다. 카피가 아니라 프롬프트예요. 자, 위의 내용을 고려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인지 유입 단계에서 타깃 고객을 발굴하고 광고 대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홍보 전략과 구체적인 매체별 광고 전략을 세워줘.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 증진과 이제 나옵니다. 콩, 질병 예방에 효과가 높은 콩 관련된 두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쿠팡이나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 판매망을 중심으로 유통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할 경우 예시를 드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찾으면 좋을지 한 달 광고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성비 높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매체와 광고 상품을 찾아서 세부 실행계까지 세워줘. 뭐 일타 쌍피가 아니야. 일타 쓰리피, 일타 포피야 그냥. 다 알려 달되는 거야 그냥. 난 이걸 해야지 지금 광고 뭐죠? 마케팅이 될 것 같아. 제가 어떤 식의 프롬프트를 쓰는지를 자꾸 보시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저런 식으로 얘기했구나가 아니라 나라면 저 문장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앞에 제가 어떤 4단계를 설정했는지 4단계가 쭉 나왔었잖아요. 그 4단계 패턴을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이런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저 말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이 달라요. 이 위의 내용을 고려를 해서 자, 오늘 첫 시간 인지유입 단계를 할 건데 자, 중요한 게 이거야. 타깃 고객을 발굴해야 돼.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가 때려야 돼. 그러면 이 광고 대상을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브랜드 홍보 전략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어떤 매체에다 광고를 세워야 될지 전략도 필요해. 기본이야, 이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효과가 높은 콩두유 관련, 콩두유 관련 가공식품이야. 그리고 요거를 지금 이거 오프라인에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는 게 주 유통 경로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런 맥락 하에서 요런 조건 하에서 어떤 순서로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찾으면 좋을지 나한테 알려줘.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광고비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 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성비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매체에다가 어떤 광고 상품을 쓰면 좋을지 세부 실행 계획까지 세워줘. 이랬다니까요. 요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요구를 안 하시면 얘는 그냥 뭐 얼버무리는 정도의 그냥 뭐죠? 제너럴한 그냥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정보 외에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발표하나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콩두유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시겠다고 하고
100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인지, 노출 단계에서 맞춤 광고를 하고 싶다는 얘기시네요. 한 달 광고비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럼 1개월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라고 지가 제목을 붙인 다음에 이거를 예, 답을 합니다. 이제 보세요. 안녕하세요. 콩두유 가공식품 사업의 성공적 시작을 위한 인지 단계 맞춤 광고 전략 제가 책임지고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100만 원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전략과 AI 도구를 활용한 효율적 실행 계획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저만 믿으라는 거예요. 네, 저만 믿으세요. 자, 목표 설정. 누구에게 뭘 알릴 것입니까? 자, 핵심 목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콩두유 가공식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인지도를 높여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설정 딱 하고요. 항상 목표 설정부터 합니다. 얘가 어떻게 추론을 해나가는지. 이게 추론 모델이에요. 추론 모델. 추론이 문제를 제안했을 때, 제시를 해줬을 때 어떤 식의 경로와 단계를 추는지를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아이들이거든요. 사람처럼 막 뭐죠? 헤매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두서가 없다고 막 얘기하죠. 앞과 꼬리, 뒤가 앞과 막 뒤섞이는 걸 두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두서가 없는 논리 전개를 아예 하질 않아요. 이 추론 모델들은. 그러니까 1단계 목표 설정부터예요. 그래서 자 1단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타겟을 1차 타겟, 2차 타겟으로 나눕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여성. 이들이 주요 소비층이고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1차 타겟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차 타겟,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 아까 질병 예방을 제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건강 증진 비즈니스하고 이게 이지하고 이게 통할 것이다. 그래서 1차, 2차 타겟을 만들고 이들의 공통 특징, 건강 자연식품을 선호하고 온라인 쇼핑 유통망에 대한 이용 경험을 갖고 있으며 건강 정보에 대한 탐색에 적극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콩두유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 메인 타겟이 어떤 성향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얘가 상정을 하는 겁니다. 긴지 아니지는 나중에 따져야 돼요, 사실. 얘는 일단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이라면 콩두유 제품을 만약 취급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런 게 일반적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 경험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홍보 전략은 건강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고요. 자, 핵심 메시지. 콩두유, 건강한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건강, 콩의 영양 가치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 자연 원료이며 건강한 제조 과정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임을 어필하세요. 일상,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편합니다라는 걸 증명하시고 톤앤 매너, 밝고 긍정적이고 신뢰감 주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AI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세요. 비주얼 메인 컬러, 자연 건강 현상, 그린, 베이지, 화이트 계열의 이미지, 콩두유 원료 이미지, 건강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모델이나 제품 이미지를 필요하다는데 필요하면 캔바 AI를 활용하세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체별 광고를 하려는데 100만 원밖에 없다고요, 예산이. 아,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네요. 네이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높은 광고 효율을 보이는 게고. 자, 1차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에다 40만 원 정도를 쓰시고요. 요걸 쓰라고 하는 이유는 즉각적 유익과 높은 구매 의욕의 고객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쇼핑과 뭐죠? 이 광고 상품을 연결을 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쇼핑 검색 광고 하려면 무조건 네이버 쇼핑 들어가야 돼요. 입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광고를 안 해주거든. 그리고 키워드 전략, 핵심 키워드 바로 나오죠. 검색 광고니까 키워드 없는 검색 광고는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콩두유, 건강두유, 국산 콩두유, 무첨가두유, 제품 특징을 강조하는 키워드들, 식사 대용, 아침 식사 대용, 다이어트유, 건강음료, 식물성 단백질, 타겟 고객 니즈를 반영한 키워드, 고소한 콩, 맛있는 콩, 프리미엄 두유, 제품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 브랜드 키워드, 000 두유.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이창현 선생님한테 그 브랜드가 뭔지는 제가 아직 안 여쭤봤는데 만약 그게 무슨 평창콩이라고 그랬으니까 평창 건강두유 뭐 그랬으면 이제 이게 이제 브랜드 네임이 되겠죠. 오케이. 자, 광고 문구 넣고 운영 팁. 자, 여기 보세요. 자동 입찰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이버 AI 기반의 자동 입찰 기능이 있거든요. 클릭수를 최대화하는 기능이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초기 효율이 좀 극대화될 것 같아요. 정밀 타겟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별, 연령, 관심사 등 네이버 타겟팅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 미용, 식품, 쇼핑 관심된 고객들 중심으로 뿌리세요.
예, 주간 혹은 일간 성과는 계속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뭘로? AI 보고서 분석 도구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함께 병행하시는 게 좋겠는데 여기는 약 30만 원 정도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가 뭔지는 아시나 모르겠네.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안국건강이라고 하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여기 7년째 지금 제가 코칭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안국건강이라고 네이버에 가가지고 뒤졌더니 여기 안국건강 홈페이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바로 이 파워링크 위쪽에 이렇게 한 박스가 그 회사 전체 광고 지면으로 뜨는 거.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예요, 이게. 검색을 했더니 브랜드가 떴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게 노출되는 횟수가 보통 사람들한테 몇 번 정도나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월 단위로 아예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지면 자체를. 싸게는 아마 이게 한 3, 4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죠 노출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제 그 한 20만 원 단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얼마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노출되는 걸 이걸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해요. 이 광고라고 써 있잖아, 광고.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요거를 함께 쓰라는 거예요. 키워드 검색에 그 40만 원 쓰고 여기 브랜드 검색에다가 30만 원 써서 100만 원 예산에 거의 70만 원을 네이버에 지금 꼬라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GFA 아까 제가 잠깐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남은 20만 원 쓰게. 그러면 벌써 얼마야? 40만 원, 30만 원, 여기 20만 원. 그럼 벌써 90만 원 다 썼네. 남은 거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10만 원 가지고 인스타그램 광고 하세요. 제가 그냥 임의로 100만 원이라고 좀 한 겁니다. 왜? 그래야지 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그 설정할 때 여러분이 빨리 머릿속에 오실 것 같아서. 100만 원 쓸 수 있는 그 광고주가요, 많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네이버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그 이 일반 쇼핑몰 광고주의 평균 한 달 광고비가 얼마냐면요. 30만 원도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알아봤던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들의 한 달 평균 광고비가 2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쓸 수 있는 광고도 적은 광고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90만 원, 전체 100만 원 예산을 만약 설정했다 그러면 90만 원은 네이버한테 때려받고 나머지 10만 원 정도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다가 아까 20, 30대 뭐 여성분들 중에 건강 다이어트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를 인스타그램 광고로 써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겟팅 전략, 소재는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 팁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광고하는데 AI 도구를 어떻게 써먹으라고. 여기 이제 AI 도구를 활용하는 전략이 나오잖아요. 자, 우선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카피라이팅이나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을 해보세요. 컨텐츠 아이디어를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발상을 시켜보세요. 카피라이팅이 한번 초안이 나오면 더 상세 페이지의 카피라이팅이나 더 설득력 있는 문구를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누구한테? 챗GPT한테. 자, 캔바 AI 이용해가지고 광고 이미지나 배너 이미지 제작해 보세요. 아까 그 네이버에 그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나 인스타그램에 포스트형 이미지 넣으시려면 무조건 배너 이미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요. SNS 콘텐츠 디자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토리, 릴스 이런 거를 어떤 템플릿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통일적으로 유지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캔바를 위주로 해가지고 만약 영상 편집이 필요하시다면 예, 런웨이나 비디오 립이나 이런 AI 기반 편집 툴을 이용해 가지고 짧은 쇼폼 영상들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앞 시간에 우리가 배운 아까 예, 비드 노즈 예, 아마 저게 비드 노즈 비드 노즈 하여튼 뭐 저 노즈가 비즈니스에 처신 것 같아 느낌상. 어쨌든 그런 툴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걸 이용을 하시고 자, 요건 어차피 오늘 못 다룹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필수예요. 필수인데 유입 단계에서 다루기가 좀 지금 시간상 너무 어려워서 이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광고를 때리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광고의 성과가 보고서로 나올 수 있도록 추적 가능한 형태의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광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광고하잖아요. 돈만 날아갑니다. 진짜로 그래요. 분석할 줄 모르시면.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 이 GA4 보고서는 돈 내고 광고를 하면 구글이 네이버는 몰라도요. 예, 구글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구글 광고를 하시면. 근데 만약 이걸 지금 아까 90%가 지금 네이버 광고였잖아요. 90% 네이버 광고에다가 구글의 데이터를 보려면요. 안 만들어져요. 그냥 네이버가 자기들의 광고 성과를 따로 예, 그냥 보여주는 것 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구글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고 싶으시면 네이버의 그 영역에다가 구글 추적 광고를 추적 픽셀을 추가로 심으셔야 돼요.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검색 광고를 하든 그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든 마지막에 소재를 세팅할 때 그거에 그 추적 코드를 그 추가로 입력하는 그 칸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구글 추적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라고 하더라도 구글 보고서를 우리가 성과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당연히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주는 광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스타그램 광고는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거기도 메타 광고도 마지막에 어디 포스트에 어떻게 노출을 시키겠다 했을 때 거기다가도 구글 추적 코드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 광고를 때리든 메타에다 광고를 때리든 다 구글로 보고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그 추가 설정 옵션들이 있다고요. 예, 그 옵션을 쓰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개월 실행했어. 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고 커피를 다 뽑으셨으면 이제 실제로 이 광고를 한 달에 걸쳐서 100만 원씩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주차 이렇게 광고 기본적으로 타겟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의 캠페인을 할 건지 정하시고요. 2주차에서 3주차에 걸쳐가지고 실제로 광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배포를 하세요. 자, 마지막 4주차에 1개월 광고의 캠페인 성과를 종합 분석해보고 나서 다음 달 마케팅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광고가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지 측정 지표는 이걸로 정하세요. 노출수, 도달수, 웹사이트 트래픽, 브랜드 검색량의 증가, SNS 팔로워가 몇 명 증가했는지, 좋아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걸로 평가를 하시면 광고가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충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조언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를 다 얘기해 줍니다. 어떤 그 명령 하나로 아까 이걸로 제가 아까 요 다목적 그 제가 일타 포피 그 졌다고 하는 그 질문 하나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다 답합니다. 끝까지. 자,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일 거예요. 자, 복사. 여러분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챗 GPT만 목매지 마세요. 예. 워낙 지금 경쟁적으로 이 LLM들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 가장 똘똘하고 상황 파악 잘하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가장 잘해줄 것 같은 아이한테 답을 요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00만 원 광고 예산 현실적이야? 그냥 물어봤어요. 야, 위에 6번에서 제시해준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서 매체별로 배정된 금액대로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노출수, 도달수, 그로 인한 매출 유도 효과,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정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 네가 한번 추정해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광고비를 집행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너의 의견도 판단을 해줘. 100만 원의 광고비는요, 써도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헛돈 날아가듯이 공중에서 사라지고 아무 뭐죠? 이 성과도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광고비야?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광고비를 노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언페이드 매체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게 더 낫지도 않을까? 요거에 대한 구체적 대안에 대한 의견도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고비를 쓰느니 차라리 내가 SNS 가가지고 손품 발품 팔아서 사람들한테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100만 원 써가지고 헛돈 다 날린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그 돈 안 쓰고 100만 원어치 내가 발로 뛸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광고 예산이나 요거에 따른 현실적 기대 효과를 추정해보고 언페이드 돈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불하지 않는 매체 전략도 제안을 해줘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현실적인지 아닌지. 100만 원 광고 예산 해가지고 현실적인 기대 효과 이렇게 전제 조건을 좀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게 콩두유 가공식품이었고 경쟁 강도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 뭐죠? 이 키워드 그 연관 키워드를 좀 대충 훑어보니까 두유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요. 그렇지만 그 경쟁 강도는 아주 높지는 않고 중간 정도 수준이랍니다. 콩 가공식품은 그래서 틈새 시장이 약간은 생길 가능성이 있대요. 온라인 판매망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몰 등의 판매 채널을 이미 갖고 계시다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예, 해볼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고 효율은 초기 캠페인은 효율은 평균 수준으로 가정하고 점차 최적화시켜 나간다고 보고요. 객단가를 두유 가공식품 1회 구매 객단가를 한 2만 원 정도로 가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요건 우리 선생님 이창엽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그 유통시키는 그 패키지의 기본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니까 이건 얘가 이제 대충 지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2만 원 정도가 어떻겠습니까라고. 예, 그거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프로모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건 변동시키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환율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구매 전환이 되는 비율을 얼마 정도로 잡을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평균 1에서 3% 상당히 높게 잡은 겁니다. 예. 우리나라 쇼핑몰들의 그 클릭 대비 평균 구매 전환율은 제가 공부했던 마지막 단계에서 한 2년 전 데이터로 보면 2.5%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잘 나오면 3%. 보통은 100명이 클릭하고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2.5명 정도 구입합니다. 예. 그냥 그게 통계. 정해진 통계. 자, 그걸 감안하고 이제 측정을 하겠다는 거야. 100만 원을. 그걸 감안하고 아까 배정했던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요걸 가지고 예, 노출을 해보면 이 정도 예상 노출에 요 정도 도달이 될 것 같고 그 아까 클릭률 1%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면 요 정도가 클릭을 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아까 예, 구매하고 그러니까 그죠?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1에서 3%를 가정했을 때 요 정도의 예상 전환이 가능하고 그러면 매출이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라고 예, 평균치에 기반해서 우리의 예상 매출을 얘가 광고 효과로 나오는 예상 매출을 다 뽑아 봅니다. 물론 이것도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얘가 평균적으로 뽑아주는 거는 어디까지나 지가 생각하는 평균이지 실제로 우리가 광고를 때려보고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비교해보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과 그 평균 이론은 그 평균의 함정이라고 들어보셨죠? 평균이라는 건요, 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중앙에 있는 부분들이 몰려 있을 때를 평균이죠. 이 뭐냐 아주 그 뭐죠 극소수의 확률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오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안 나올 때는 이쪽 아래쪽에서 예, 매출액 형편없이 꺼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평균의 함정을 벗어나는 쪽으로 그리고 더 좋은 쪽으로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끌고 가셔야지 마케팅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자 100만 원 예산 잘 쓰시면 230만에서 많으면 470만 노출이 일어날 것 같고 도달이 그거에 한 5, 25, 한 5분의 1 정도가 도달이 일어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클릭 전환율을 기본적으로 적용시킬 때 만에서 2만 3천 클릭이 발생한다고 치면 그 중에서 아까 1에서 3%가 구매 전환한다고 했을 때 100에서 690건까지 구매 전환이 가능하고 만약 아까 단가 200만 그러니까 2만 원을 잡았으니까 100개가 만약 팔렸다 그러면 단가 2만 원의 기초에서 2만 원 내지 전차 잘 팔리면 1,300만 원까지도 매출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로아스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광고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 로아스. 내가 투입한 광고비 대비 매출이 얼마 나왔냐 가지고 퍼센트로 만들어서 100을 곱한 게 로아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광고를 해봤더니 추정을 해봤더니 요 실효성 판단 내가 해달라고 그랬잖아. 너 이거 100만 원 써도 진짜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 의견 달라고 그랬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브랜드 인지도 확산하고 매출 증대의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광고비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최적화 기반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보자면 예, 충분히 이건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대신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경쟁 강도 및 시장 상황, 초기 단계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게 매출까지 인정이 될지는 아직은 그 뭐죠?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약하면 약할수록 초기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나거든요. 왜? 아직은 사람들이 들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 꽂히려면요. 적어도 6번 내지 7번 정도 노출이 돼야지 기억이 나기 시작한대요. 단어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암만 광고를 뿌려도 이전에 누적된 그 노출 효과가 없으면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고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광고비는요. 초기에 브랜드 신제품 나오고 초기에 하는 광고가 제일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적화시키고 다듬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반복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 맞아 저번에 무슨 뭐 물건이 있다고 무슨 그 상품명이 나한테 언제 보는 게 있어라고 그때서야 머릿속에서 매칭이 된다고요. 그때서야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적될 때까지는 돈이 그닥 효과도 없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광고의 특징입니다. 온라인 광고에. 자,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의견을 보아니 100만 원의 온라인 광고비를 집행하시면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하고 초기 매출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콩두유 가공식품의 온라인 판매 중심 유통 전략을 잘 결합을 하시면 시너지가 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나치게 과잉 기대하지 마시고 현실적 기대치를 설정하신 다음에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캠페인을 최적화시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나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 만약 그 돈 안 쓰고 몸으로 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그것도 말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페이드 매체 중심 활동 전략. 그랬더니 아 그럼 뭐 컨텐츠를 일단 마케팅 하셔야죠. 블로그 쓰시고 SNS 넣으시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운영하시고 커뮤니티 마케팅 네이버 카페나 오픈 채팅만 운영하셔가지고 팬 커뮤니티 구축해서 사람들한테 건강 관련 정보 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 홈페이지 있으면 SEO 집중해가지고 웹사이트나 쇼핑몰에 사람들 더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PR 뭐 저기 그 뭐죠 뉴스 같은 거 뉴스 매체 같은 거 언론 홍보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건강식품 좋다라고 홍보하시고 제휴 마케팅 하시고 전문가들 초대해가지고 사람한테 노출시키시고 뭐 이런 거 다 몸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작업들이요. 시간 투자하시고 컨텐츠 퀄리티 올리시고 지속적 소통하시고 성과 측정하시고 자 언페이드 대신 페이드 매체를 어떤 걸 그럼 선택하면 좋겠냐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건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자 최종자 초기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해서 100만 원의 예산 온라인 광고 집행 우선적으로 해보십시오. 해보렵니다. 누가? 재미나이가. 그리고 광고 집행과 동시에 언페이드 매체, 블로그, 인스타그램 활동 병행하세요. 그래야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예, 언페이드 매체 활동으로는 장기적 브랜드 자산 구축하고 지속적인 고객 유입하시면서 광고 예산 외에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자, 위에서 제시한 매체별 광고 대비 기대 효과와 관련해서 네이버 광고를 40만 원 집행한다고 하면 도대체 몇 개 정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출해야 돼? 이제는 만약 지금 전체 예산 100만 원 중에서 써버리잖아요. 써보면 효과 날 거라니까. 그러면 네이버 광고에다 지금 40만 원 때리라고 했는데 무슨 키워드에다가 얼마씩 걸어달라는 얘기야. 그거부터 얘기해봐 달라. 가장 여기 노출 인지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메인 키워드와 연관 조합 키워드를 가성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것을 50개 정도 예시를 들어주고 각 키워드별로 최고 경매 단가 얼마 정도까지 설정하면 좋을지 실효성 있는 광고 예산 집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성비 극대화시키는 키워드 전략 제가 짜드릴게요. 이거 옛날에 다 광고 대행사에 아이들한테 광고 집행 대행 수수료 줘가면서 맡겼어야 되는 작업들이 이 작업들이 전부 다 이런 이 플랜을 짜는 것부터 이거 짜는 것부터 다 돈이에요 원래 옛날 같았으면. 자 핵심 키워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키워드 40만 원 정도 지금 할 거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20, 30개 이상 핵심 키워드에 집중해야지 50개나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뭐 브로드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럴 돈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은 키워드를 운영하면 예산이 분산돼서 효과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하시고 노출 빈도를 높이도록 20, 30개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키워드를 그룹핑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고객의 검색 의도에 따라서 그 그룹핑을 잘 하셔가지고 캠페인이나 광고를 그룹을 구성해가지고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가 여기 이제 여기 키워드 20개 정도를 딱 뿌린 다음에 여기다가 핵심 키워드 이거 잡고 조합 키워드 이걸로 잡고 검색 의도에 여기에 걸리게 만들고 요게 예상되는 강도는 그 광고 경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다, 중간이다, 중간은 하고 예상 최고 입찰가는 요거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500원에서 800원, 400원, 700원 다 짜줍니다. 예전엔요 네이버 광고를 키워드 광고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집행해 본 사람들이 아니면요 이게 도대체 높을지 낮을지 평균적으로 요 키워드 한 번 클릭될 때 돈이 얼마가 나갈지 추산도 못했어요. 해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미
예상 그 금액까지 키워드 그 계열별로 다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입시학과 선정을 할 때는 자, 핵심 키워드를 1, 2그룹을 잡고 높은 입시학과를 최대한 많이 노출하시도록 하고 타겟 혜택 키워드 3번에서 16번 그룹은 중간 입시학과로 해가지고 높은 효과를 기대를 하시고 구매 브랜드에 관련된 키워드는 17번, 20번 그룹을 맺어가지고 요건 낮은 입시학과로 해서 가성비 높은 전환을 유도하세요. 예상 CPC는 최고 입시학과 얼마로 잡으시고 성과 데이터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세요. 키워드 만약 20개가 작다 싶으시면 제시된 50개 이외에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롱테일 키워드를 더 발굴해가지고 추가 집중하세요. 네이버 광고 40만 원 예산 기획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지역, 요일, 기기, 구성,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광고 문구, 여기 요런 문구, 요런 문구, 요런 문구, 랜딩 페이지 이렇게 하시고 성과 측정 이렇게 하시고 추가 운영 팁 이렇게 하시고 주의사항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검색 광고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 월 40만 원이 한도라면 네이버 검색 광고나 구글 검색 광고 중에서 병행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쪽에다 몰아주는 게 좋을까? 어느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왜? 검색 광고를 네이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 광고 시장의 60%라면 40%는 30% 내지 35%는 구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도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얘가 말하길. 예, 네이버하고 구글 검색 광고를 40만 원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예,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60% 이상 네이버가 압도적인 반면 구글이 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층이 달라요. 주요 층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병행을 할 때 최적의 선택은 월 40만 원 예산으로 최대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이버에 집중하세요. 구글 아직 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높은 한국 시장 점유율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글 검색 광고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글로벌로 가고 싶을 때, 다양한 광고 역식이 필요할 때, 고도화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할 때, 추가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때야 생각하세요. 쭉 추가 얘기가 나오고, 광고 문구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지원 나오고, 결론 이렇게 추천합니다. 끝. 이창 선생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구글 제미나이가 지금 콩두유 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지금 마케팅 플랜을 지금 이걸 짜는데 30분도 안 걸렸거든요. 30분이 뭐야? 제가 묻고 해가지고 몇 번 물어봤죠? 7번? 6번인가 7번인가? 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밖에 안 되네. 6번밖에 네. 안 돼, 6번. 저거 6번 물어보는데요. 10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요, 저 정도의 그 마케팅 플랜을 세세하게 짜고 검색 광고 키워드 잡아내고 어떤 광고에 무슨 그룹핑을 해가지고 CPC 뭐 얼마씩 기대치 걸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결과 어떻게 보라고 하는 이걸 짜는 게 일반인이 못하는 일이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렇게까지 짜줘요 지금. 근데 저렇게까지 안 써. 못 써. 써봤어야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게 지금 제미나이 2.0 최신 버전에 그 더군다나 로지컬한 사고를 하는 추론 모델을 썼으니까 저 정도 나오는 거죠. 아마 챗GPT한테 똑같은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비교해보세요, 나중에. 내일 시간 날 때.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제미나이가 써준 게 아마 챗GPT가 새로 써내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할 겁니다. 왜? 마케팅 정보를 워낙 잘 갖고 있어요, 구글이. 그래서 구글의 검색 기반으로 이 앞으로 우리 그 설계를 하고 플랜을 짜시는 게 그냥 그 잡학다식으로 공부한 챗GPT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높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GPT랑 비교까지 못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지금 제미나이가 뽑아내는 정도의 그 광고 마케팅 유입 단계, 그러니까 신상품을 최초 단계에서 뿌릴 때 정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한테 광고비 100만 원밖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전략이에요. 돈이 또 들어가면 돈이 더 늘어나면 제가 또 다른 전략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예산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네이버하고 구글에 나눠서 하는 게 좋아? 한 군데 몰빵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잖아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네이버에 몰빵하세요 그러잖아요. 강성희 선생님 현실을 안 해요. 진짜 똘똘하지.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똘똘한 아이고요. 마케팅 그 전문 그 뭐지 그 중급자 이상이에요. 얘가 이 정도면. 저도 저렇게까지 못 짜요. 짜라고 하면. 저걸 10분, 20분 만에 저 정도 뭐 광고 플랜을 세우라고 예전 같으면 저거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나올까 말까 한 자료예요. 진짜로 마케팅 파트에서. 자, 24분이 돼 버렸는데 교재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AI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야. 내가 실제 내 사례를 가지고 얘한테 시켜보고 답이 나오는 걸 내가 판단해야 돼요. 템플릿 그건 그냥 표준형인 거지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걸로 소화가 안 되면 AI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해서 교재를 제가 뒤에 준비해 놓은 거 아까 왜 교재 안 주세요라고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뒤에 교재 무슨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디지털 마케팅의 단계별 과제와 필요 역량 요건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제가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요것도 여기 인지, 관심 유입, 구매 전환, 유지, 단골화 4단계를 제가 요건 GPT한테 뽑은 거예요. GPT한테 넣어주는 다음에 야 마케팅의 4단계를 크게 구분하면 요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우리가 마케팅 파트에서 활동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것과 마케터 그걸 담당하는 마케터에게 요구되는 스킬이나 역량이 뭔지를 각각 4개씩 뽑아줘 라고 해가지고 1분도 안 돼서 뽑은 거예요. 옛날에 이런 표 하나 만들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지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지? 마케터들한테는 뭘 공부를 시켜야지? 옛날 같았으면 이거 한참 고민해 가지고 1, 2, 3, 4 줄이고 요거 1, 2, 3, 4 줄이고 1, 2, 3, 4 줄이고 이랬어야 돼요. 요거 뽑는데 1분도 안 걸렸다니까요. 표만 옮겨왔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온라인 구매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환장할 정도로 일어난다. 이건 지금 그 옛날에 식품 쪽에 그 뭐죠? 한우 판매 업체에서 그 한 사람이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 번 방문하고 어디를 거쳐오는지를 제가 직접 추적해 봤던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16번 케이스. 6명이 해당하는 케이스였고 요걸로 지금 90만 원어치 팔렸는데 6명이 90만 원씩 15만 원짜리 세트였던 거죠. 이 16번 유형의 6명이 요렇게나 많은 짓거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구매를 한다고요. 다이렉트로 들어왔다가 소셜미디어에 한번 노출됐다가 리퍼럴 추천을 타고 들어왔다가 다이렉트로 다시 4번 들어왔다가 다이렉트로 다시 11번 들어왔다가 그 짓을 하다가 결국 구매를 한 사람이 6명이라고요. 요 패턴 따라서 온 사람이. 그러니까 광고를 어쩌다가 한 번 딱 노출해가지고 그걸로 뭐 전환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아예 꿈 깨세요.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로를 타고 와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고 여정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한 번 들어온 고객들이 최소한 6번 방문해야지 구매까지 그 전환이 일어나고요. 80% 이상이 고객사가 경쟁사가 단 하나만 더 있어도 그러니까 딴 상품이 한 번만 노출돼도 20%가 떨어져 나가고요. 2번 노출되면 또 20%가 떨어져 나가고요. 3번 노출되면 또 20% 떨어져 나가고요. 4번이나 5번 노출되면 또 20% 떨어져 나가고요. 나한테 남는 건 20%도 안 됩니다. 경쟁사한테 노출 기회가 생기면 생기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오는 그 비율은요, 한 번 더 추가로 노출될 때마다 20%씩 떨어져 나가버려요. 왜? 그만큼 이 온라인 경쟁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의 고유 고객이 남는 방법은요, 이 6번 노출되는 동안에 3%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2.5%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아까 4단계 아이다 모델이라고 그래요. A, interest, desire, action. 그래서 요거 옛날에 일단 마지막 액션, 구매가 일어나면 우린 끝이야. 성공. 손 털던 단계. 그때 이게 구매 퍼널입니다. 4단계 퍼널. 근데 그게 안 돼, 이제는. 요거 4단계는 이미 세상이 지나갔어. 요거 옛날 방식이었고, 여기 구매 이후에 SNS, 인터넷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한 구매 경험을 공유를 하기 시작하네. 이 공유한 내용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사람한테 걸려서 이게 여기서 순환이 일어나. 이게 아이사스 모델입니다. 이거 일본의 그 닌텐도, 덴츠사라는 그 광고 대행사가 만든 모델인데 이게 꽤 그 인터넷
한 10년 동안 가장 대표적인 그 광고 그 5단계설로 이게 유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한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융합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4단계로, 예. 4단계가 5단계로 확장된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모바일 앱이 나오면서 이제는 여기 일단 사람들이 이런 앱이 있다는 걸 알고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깔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감식을 가지고 이제 써먹기 시작하는데, 예, 구매를 한 다음에 여기서 구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 리텐션 유지를 해야 돼. 재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리텐션에는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 오는 홍보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깔때기, 역삼각형의 깔때기 구조가 이제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장구형이라고 그래요. 항아리형이라고도 하고요. 예. 가운데가 좁아졌다가, 예, 구매자가, 예, 최소로 축소됐다가 이제 다시 새끼를 치고 더 넓어지는 그 장구 모양, 예, 이런 식의 퍼널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어요. 이 장구 모양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끼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구매한 사람들이 만족해서 친구 손을 잡고 추가로 새끼를 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이 AARR 모델이에요. Acquisition, Activation, Retention, Referral, Revenue. 예. 자, 그래서 요 패턴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 우리나라의 평균 구매율, 예, 예, 전환율 2.5%밖에 안 됩니다. 예, 하시고, 요거는 제가 옛날에 왜 타겟 광고를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서 어떤 퍼널 구조가 각각 달라지는지, 고객은 구매 결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지금 계속해서 이번 한 달은 다 이 고객들의 이 사이클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추가로 다루면서 여러분이 각각의 이 단계별로 어떤 AI 도구들을 그 실제로 쓰면 좋은지를, 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이 그거예요. 뭐 컨텐츠 만들고 광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기로 우리가 이제 알면 좋은 것들인데, 그걸 모르더라도 좀 전에 제가 그 제미나이의 광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는 걸 보여드린 것처럼 저 정도만을 시켜 먹을 수 있어도 여러분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카톡으로 넣어드린 저 6개 그 뭐죠? 이 프롬프트를 다, 뭐 나는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 뭐죠? 기업 컨설팅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강의하는 게 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먹혀요. 용어만 다르게 하세요. 건강 콩두유 요것만 나의 업종, 나의 아이템으로 바꿔가지고 물어보세요. 다 답해줍니다. 플랜까지 다 짜줘요. 광고 전략까지.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할 필요도 없어요라고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여기는 SNS에 올인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저기 설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물어보고 따져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좀 아까 그 아웃풋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구글 드라이브. 안 줘요. 안 줘. 프롬프트 드렸잖아요. 저거 응용해가지고 쓰면 다 자기 거에 맞춤형으로 나온다니까요. 아, 요것만 알려드리면 되겠네. 그거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 어디서 세팅하나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링크만 제가 따드릴게요. 이거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달란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프롬프트를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내 아이템에다가 믹싱해가지고 그냥, 예, 뿌리시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저기다가. 제미나이한테. 자, 제미나이, 요거 보여드려야겠다. 제미나이, 요렇게 세팅하셔야 됩니다. 요건 알려주고 끝낼게요. 자, 제미나이를 일단 들어가시는데요. 요게 초기 화면입니다. 링크 넣어드릴게요. 복사. 예, 채팅창에 넣어드렸어요.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죠? 잠깐. 요거 복사해서 복사. 카톡창에 드릴게요. 그래. 오케이. 자, 이거 클릭하고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실습할 수 있는 분 계시면 따라오시면 이렇게 보이죠? 요거 나중에 그 API 키 받는 것도 나중에 해놓으면 재밌습니다. 제가 아까 그거 한번 장난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여드린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바빠가지고 못 보시죠?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뭐 보여드렸냐면
요거 제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블로그 글을 가지고 써서 올리는 거를 잠깐 몇 장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이거 여기 구글 여기 제미나이에 있는 요 API 키 받아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챗봇 만들어서 블로그 자동 작성 포스팅까지 자동으로 하는 그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클릭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한꺼번에 다 알면 머리 터지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디폴트 화면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넣었던 그거를 그대로 넣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넣지 마시고 요걸 선택하시라고요.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get 코드 밑에 모델이라고 모델 선택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1.5 버전이 메인이었거든요. 이게 1.5 플래시, 1.5 프로 여기가 메인이었는데, 이걸 2월 5일자로 다 공개한 겁니다. 보세요. 뉴. 그래서 2월 5일 날 나온 프로 엑스페리멘탈 버전이 최상이에요. 최근 거예요. 근데 정말 정밀 추론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띵킹 모델을 쓰라고요. 띵킹 모델. 날짜는 조금 전 거지만 그래도 이 띵킹 모델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치밀하게 그 계획을 짜줍니다. 그래서 얘랑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간 날 때.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과 이 띵킹 모델의 특징이 이제 보여요, 눈에. 그래서 띵킹 모델을 써서도 좋은 게 있고, 어떨 땐 또 띵킹 모델을 쓰면 오히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그 아주 세부적이고 상세적인 그 하위 계획까지 세울 때는 제미나이 2.0 프레스티 띵킹 모델을 일단 1순위로 권합니다. 1순위. 오케이, 끝.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피곤하신 분들은 빠이빠이 가서 주무시고요. 예. 굳이 질문이 남으신 분들만 좀 남아서 한 10분 정도만 뒤풀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 소장님, 마무리 발언.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됐습니다. 켜졌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무슨 발언을 해야 돼요? 우리 오랜만에 마케팅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음. 재미있었을 것 같고, 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멘붕 왔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원래 직원들한테 시켰던 일이잖아요. 마케팅 받던 직원들한테 돈 주고 월급 줘가면서. 필요 없다니까. 내가 요새 그 중소기업 하시는 뭐 직원 대여섯 명 데리고 일하는 그 사장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쟤네들 다 쫓아내세요. 그냥 대표님 혼자 하셔도 돼요. 쫓아내세요. 뭐하러 돈을 줘 지금 이 불황에. 에이. 박서연 선생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11개 역량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그게 원래 디지털 마케터들이 팀워크로,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막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대여섯 명씩 한 팀을 짜가지고 한 기업의 광고를 그렇게 커버를 했었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AI가 나오면서 그 대여섯 명 이상이 해야 될 그런 그 협동 팀워크 고민을 혼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 쫓겨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려운데, 마케팅을 모르면, 그러니까 AI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마케팅으로 고객을 모을 줄 모르면, AI를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 이제 교재는 제가 뒤에 PDF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리뷰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마케팅 이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3주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귀가 아프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반복 하다 보면 이제 느낌이 살살 오기 시작해. 지금 뭐 광고 안 해본 분들은 CTR이 뭐고 뭐 CPA가 뭐고 저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들릴 텐데 이상한 소리로 외계어로 들릴 텐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귀에 인이 배기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케팅의 특징이에요.
교수님 프롬프트 따라 했는데요. 예. 답은 저는 처음 들어가는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답은 어. 좀 되게 미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질문을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런 아니요, 그 프롬프트 그대로 다 따라 넣었어요. 넣었는데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나오더라고요. 디테일하게보다는 교수님 거. 그거 나중에 저랑 개인 코칭 한번 해요. 제가 봐드릴게. 왜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지 이유가 아, 다 예. 있어. 네. 지금 그 시스템 그 인스트럭션즈를 넣어야 되는데 아마 안 넣으셨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최규민 교수님은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즈에 그러니까 일종의 페르소나식으로 그렇죠. 예, 퍼스널로 넣어놨죠. 를 넣으셨네요. 그것도 넣어드릴까요? 그건 이제 좀 찾아 넣어주면 되니까. 그거 그 얘기를 잠깐 빠뜨렸구나. 이 구글 AI 스튜디오는요, 그 아래쪽에 프롬프트를 넣는 창과 다르게 맨 위에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정도의 그 이력과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이런 정도의 급으로 써줘라고, 예, 나의 그 지위를 제가 20년차 컨설턴트라고 써놨거든. 그게 좀 작용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가로 쓰시면 좋죠. 뭔 얘기냐면 이해가 안 되면 아, 그걸 저는 처음 프롬프트 위에다 얹었거든요. 그 위에다 더 시스템에다 올려야 예, 되거든요. 다시 설명드릴게. 그거 빠뜨렸다. 지금 예, 생각해보니까. 예, 예.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 세팅을 좀 나눠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교재 어디 갔냐? 교재란다. 화면. 자, 어느 화면인가요? 이 화면. 자, 여기 요걸 제가 빠뜨렸네 보니까. 요 맨 위에다가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제가 뭐라고 좀 넣어놨냐면, 화면 보이시죠? 네. 너는 20년 경력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로 최근 AI 기술을 마케팅에 도입하는데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진 코치야. 라고 지금 제가 이걸 써놓고 시작했거든요. 예. 누가 넣어주셨네 보니까. 자, 요게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게 앞으로 네가 답을 할 때 요런 관점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똑같은 답도 이 정도의 어떤 식견을 가지고 답하는 걸로 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요 밑에 쓰셔도 조금 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그 챗GPT에서 캔버스를 이용하면 그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정도 급으로 그 수준으로 써드릴까요? 했을 때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나눠서 가듯이 얘가 그런 역할을 시스템 인스트럭션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넣어놓고 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넣고 아까 박소연 선생님 잘 안 나왔다고 좀 약간 미흡하게 나왔다고 했던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넣긴 했는데 그 음, 첫 번째 음. 인지라고 하는 프롬프트 위에다 넣었습니다. 시스템 아, 쪽에 안 넣고. 시스템 예. 프롬프트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아, 예, 거기다 넣고 다시 한번 예, 뽑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비서 역할을 이 AI한테 줄 때 이 비서의 기본, 아까 누가 페르소나라고 얘기했는데, 기본 성향과 뭐 성격 이런 걸 아예 그냥 내가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마케팅 전문 비서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냥 일반 비서가, 뭉뚱그리는 일반 비서가 아니라 마케팅만 고도로 훈련된 그런 뭐 전문 비서야. 이제 이런 컨셉을 준 거죠. 음. 예. 또 뭐 궁금하거나 뭐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안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뭐 왜 저는 이렇게 안 되나요? 물어보셔야 되고요. 뭔가 하여튼 부족하거나 안 된 거나 다르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렇게 했는데 분명히 10분 만에. 됐습니까? 이제 자러 갈까요? 네. 이창엽 선생님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무리 해주시죠. 그 브랜드 이름은 뭐예요? 참 마이크 아직 안 켜졌어요. 마이크 켜주시고. 이창엽 선생님한테는 제가 그 뽑은 그 데이터 그대로 드릴게요. 자기 얘기니까 이거는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서요. 예. 예.
다른 분들은 그걸 응용해서 쓰시고 제가 드린 프롬프트를 응용해서 아까 위에 그 시스템 인스트럭션까지 그 집어넣고 한번 써 보시고요. 우리 이창엽 선생님이 그 뭐지 이 모티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뽑아낸 그 전체 그 뭐죠 그거 문서는 이창엽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저희 최경영 교수님도 막 글 쓰시잖아요. 저도 작정하고 쓰는 글이 있어요. 들리세요? 제 얘기? 예, 또 잘 들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 회원들한테 글을 갖다가 줬었는데 여기 제가 보면 가장 최신의 트렌드만 매일 하루에 두세 개씩 꼭 올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성 AI 트렌드다 그러면 어저께 뭐 딥시크라든가 구글 워커스페이스, 오픈 AI 딥 뭐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올 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강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 올리는 거라서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AI 쪽 프롬프트 쪽으로 갔다가 뭐 옛날 것들은 안 올려 가장 최신 얼마 안 돼가지고 최신 것들이랑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올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아트 쪽도 조금 올리고 있고 그래서 요거 제가 저기 저거 드릴 테니까 어, 보세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등급 안 되는 것들은 못 보시고 그건 아트 쪽에 아트에 저한테 배우는 그런 분들 요건 굉장히 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드리지 못하는 거고 요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예, 드릴게요. 네. 아이고 야. 공부할 거 많아서 좋다. 아니, 아까 제가 끝이 마이크, 없어요, 끝이. 예, 아까도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오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거 광고대행사, 저희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광고대행사 전문으로 다 시키고, 일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예. 이제 나와서 이제 혼자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다 했는데 광고대행사라고 조그만 데 해보면은 아까 그 요구한 거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안 근데 지금 나와요. 예. 그 오늘 정도 20만 원 훈련된 한 거고 제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굉장히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훈련된 멤버들을 데리고 있는 그 저기 마케팅 대행사가 거의 없어요. 예. 오늘 너무나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창엽 선생님한테만 링크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안 드립니다. 예, 인사 나누시고 헤어지죠?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수고하셨습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자, 좀 끊습니다.